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후지필름의 따끈따끈한 미러리스 카메라죠. 바로 라지폼의 미러리스 카메라인 GFX50S 마크2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GFX50S 마크2 같은 경우는 GFX100S의 외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외형으로 딱 보면은 이게 100S인지 50S 마크2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예요.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GFX50S 마크2는 굉장히 약간 뭐라 그래, 후지필름의 승부수? 후지필름이 그동안에도 이 라지폼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화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인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기, 뭐 가격 이런 부분에서 35mm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랑 비교하기에는 크기도 더 크고 뭐 가격도 더 비쌌기 때문에 약간 그 중형 포맷 카메라들이랑 비교할 때는 너무 작고 컴팩트하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35mm 포맷 카메라들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했었죠. 근데 그걸 GFX100S가 완전히 깨버렸어요. 1억 화소가 넘는데 35mm 포맷 카메라랑 거의 그 SLR 카메라? 특히 35mm 포맷 SLR 카메라는 뭐 비슷비슷해요. 크기가. 그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형을 그대로 5천만 화소의 GFX 마크2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100S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있으니까 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 GFX50S 마크2는 확실히 좀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어떤 카메라인지 볼게요. 일단은 외형은 GFX100S랑 동일합니다. 이 옆에 측면에 100S라고 써 있는 거랑 50S라고 써 있는 것만 차이가 나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뭔지 모릅니다. 원가 절감 없이 버튼, 다이얼 그대로 다 썼어요. 제가 이 50S를 딱 받아갖고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외형은 약간 그대로 썼을 것 같은데 버튼이나 이런 거는 좀 다운시키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GFX50S는 버튼, 뭐 다이얼 다 그냥 그대로 100S를 쓰는 그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원가 절감하지 않고 그 부품 그대로 100S의 것들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죠. 동일한 외형에 동일한 인터페이스. 상급기 카메라와 그 하급기 카메라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서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나 뭐 사실 걱정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 상단에 있는 LCD 창 이런 거는 좀 빼고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거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옆에 있는 모드 다이얼, 상단 LCD, 이 서브 LCD까지 그대로 다 넣고 나온 카메라가 바로 GFX50S 마크2라는 거. 네. 자, 제가 이 GFX50S 마크2를 사용을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은 바로 휴대성이거든요. 그 휴대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전의 GFX50S, 50R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배터리죠. 100S에서 이 XT4에 들어갔던 그 W235 배터리를 넣었거든요. 왜냐면 이 카메라의 외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 배터리 크기예요. 근데 이 GFX50S 마크2에도 XT4에 들어갔던 이 W235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물론 배터리의 이런 그 촬영하는 양을 계산하면은 클수록 좋긴 한데 일단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100S가 인기 있었던 이유도 이 배터리를 좀 작은 걸 넣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LCD 같은 경우는 이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이 틸트 LCD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틸트 말고도 이렇게 세로일 때도 요런 세로 틸트가 됩니다. 이게 가로 틸트는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이렇게 세로 틸트도 된다라는 거.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틸트를 해요. 렌즈랑
이 축이 일치되게 이 축이 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로 촬영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저는 사실 회전형 LCD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진 촬영할 때는 틸트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근데 틸트가 세로 촬영할 때 불리한데 그 세로 촬영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거는 후지필름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방식을 따라가는 회사들도 있죠. 236만 화소 3방향 틸트 LCD이고 뷰파인더는 369만 화소 OLED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GFX 50S Mark II가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 저렴하게 출시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카메라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이미지 센서인데 GFX 100S 같은 경우도 센서 값이 상당할 거라는 거죠. 이 GFX 50S에는 100S와 다르게 5140만 화소의 CMOS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GFX 50S랑 50R에 들어간 이미지 센서랑 동일한 센서예요. 근데 프로세서가 원래 X 프로세서 프로였었는데 이 50S 마크 2에는 X 프로세서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를 재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탕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증된 센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GFX 50S에 들어간 센서, 50R에 들어간 센서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센서예요. 센서의 크기는 이제 35mm 풀프레임이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더 큽니다. 이 대각선 길이 55mm의 이 라지 포맷 센서인데, 제가 이 50S랑 50R도 다 리뷰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외국을 많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50S를 가지고 제가 어디였더라? 이거 체코였다. 체스키 크로롬프였는데 여기 진짜 너무 제가 굉장히 35mm 포맷보다 왜 더 큰 센서의 카메라를 써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이게 지금 유튜브라서 더 크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진짜 하나하나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바이였었던 것 같아요. 두바이였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스크를 찍고 막 이런 건데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 화소인데 센서가 큰 만큼 그 픽셀 피치가 커서 고화소의 노이즈 억제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픽셀 피치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나 이런 거 장노출,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50R인데 장노출 촬영을 한다거나 풍경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촬영에 뭐 동적인 스포츠 촬영이 아니라 정물, 풍경, 뭐 장노출 이런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5000만 화소의 이 센서에 굉장히 빠져들 것이다라는 거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GFX 시리즈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렌즈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렌즈가 굉장히 광각부터 이 망원까지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렌즈 리뷰도 다 진행을 했는데 이거 진짜 사실 다 살라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리뷰를 쓴 거에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진짜 정말 주옥 같은 렌즈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렌즈들에 대한 얘기도 다시 영상으로 얘기를 한번 준비해서 해볼게요.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 딱 원본으로 봤을 때 그걸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센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바로 GFX 50S 마크 II라는 거고, 이 후지필름이 많은 분들이 핸들드로 들고 다니는 이제 라지 포맷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하니까 그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핸들드로 들고 촬영을 한다? 이게 35mm 포맷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한 번만 써보세요. 핫셀, 페이지 원 이런 거 핸들드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가능할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무조건 삼각대 써야 되고요. 물론 핫셀에서도 X1D나 이런 것들이 핸들드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이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이 우측 손떨림 IBIS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풍경 촬영이나 이런 것들, 장노출은 당연히 삼각대를 쓰지만 걸어다니면서 툭툭툭툭 찍고 다니는 것들 35mm 그 카메라로 풍경 촬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센서가 화소가 크지만 이 핸드헬드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라는 거. 그게 이 50S 마크2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주력으로 많이 메인으로 사용을 했던 브랜드의 카메라가 바로 후지필름의 카메라랑 소니의 카메라예요. 저는 여전히 후지필름의 T3를 가지고 있고 X100 나올 때부터 굉장히 저는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X100, X-T1, T3, T200, 프로, X 프로 1,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렌즈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GFX 시리즈는 이거 X 시리즈 다 팔고 갈까 하다가 렌즈 사는 게 아까워서 못 가고 있긴 했었어요. 자,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이 후지필름 카메라의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현재는 19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GFX 50S에도 다 들어가 있다. 특히 이 노스텔직 네거티브가 이 중형 라지 포맷에만 들어가 있는데 GFX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 50S 마크2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 시뮬레이션 쓰면은 사진이랑 영상 찍을 때 그대로 그 필름의 그 컬러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한번 빠져버리면 이제 계속 후지 필름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자, 느낌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프로비아라고 하면은 클래식크롬은 특히 약간 흐린 날 쓰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클래식 네거티브, 이거 약간 필름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 네거티브에 한창 빠졌었는데, 노스텔직 네거티브는 또 이 클래식 네거티브랑은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풍경이나 이런 거 찍어보면은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이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카메라 GFX 50S 마크2였고요. 자, 그러면 AF 성능은 어떠냐? 사실 GFX 50S에서 아쉬운 걸 얘기하라고 한다면 100S 같은 경우는 1억 화소지만 위상차 AF가 들어가 있어갖고 사실 AF가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하셀이랑 페이지원 비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SLR 카메라나 아니면은 그 미러리스 카메라들이랑 비교할 때, 일반 그냥 미러리스 카메라들이랑 비교할 때, 고화소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랑 비교할 때 GFX 100S를 쓰면은 그렇게 막 내가 이게 그 라지 포맷 센서를 쓰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쾌적해요. AF 성능이.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찍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GFX 50S 마크2는 100S랑 다르게 100S에는 위상차 AF가 들어가 있지만 GFX 50S에는 콘트라스트 AF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지필름의 GFX 시리즈 중에서 GFX 100이랑 100S에만 위상차 AF가 들어가 있고 50S, 50R, 50S 마크2에는 콘트라스트 AF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막 움직이는 동적인 인물을 촬영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모델분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정도는 촬영할 수 있는데 애기가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를 찍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경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확대 AF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풍경 촬영한 것들은 충분히 다 촬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 스포츠 찍으려고 GFX 시리즈 사시진 않을 거잖아요. 다 풍경, 정물, 제품 이런 거 위주이실 텐데 그럴 때는 충분히 찍을만 하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 후지필름에는 렌즈의 AF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거리를 딱 할당해 놓고 그 안에서만 렌즈의 초점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지원을 하는데 이 동영상 촬영 중에도 AF 지원해요. 다만 콘트라스트 AF로 동작하기 때문에 막 급격히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는 힘들고 이 정도로 조금씩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정도는 이 GFX 50S로도 50S 마크2로도 가능했었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 이게 지금 약간 옆으로 움직였지만 그래도 초점이 조금씩은 움직였었거든요. 이 정도의 움직임은 따라간다. 지금 근데 제가 앞으로 가고 있으면 초점이 살짝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따라가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부드럽게 따라가요.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GFX 50S Mark II.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본 렌즈라고 하죠. 렌즈 킷. 이 보통 GFX 시리즈는 다 바디 킷으로 출시가 됐는데 3570 이 렌즈가 처음으로 렌즈 킷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 렌즈는 3570의 이제 화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5mm 포맷으로 환산하면은 28에서 55 정도의 초점거리를 갖습니다. 조리개는 f4.5에서 5.6인데 워터 레지스트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동식이어가지고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아요. 이 굉장히 작은 렌즈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후드가 있는데 후드 이렇게 껴요. 이 렌즈는 침동식이어서 이렇게 이게 사용 안 할 때고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35mm, 이게 70mm 이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해요. 어느 정도로 컴팩트하냐면 제가 이게 소니 R4거든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GFX 50S Mark II에 껴진 3570 렌즈 어때요? 크기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냥 들고 다닐만 해요. 핸드헬드로 그냥 막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네. 이렇게 상단에 LCD 있고. 자. 그리고 이게 그 렌즈 킷으로 구입하면은 가격이 또 이 자체적으로도 얼마 그 기존의 GFX 렌즈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무조건 렌즈 킷 사야 돼요. 무조건 렌즈 킷. 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 GFX 50S를 리뷰를 진행하면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을 이 3570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GFX 50S 사시는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3570을 메인으로 하실 것 같아서 써봤는데 뭐 역시나 GFX 시리즈 GFX 렌즈들 사실 다 되게 좋은데 이 렌즈도 전반적인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역시나 쓸만해요. 물론 기존의 GFX 렌즈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쉬운 건 있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아쉬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근데 GFX 50S 쓰기에는 충분한 이제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풍경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화각도 괜찮고 이런 조명 촬영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도 저는 그냥 딱 그 표준 렌즈로서는 뭔가 이 GFX 50S 쓰시는 분들은 표준 렌즈를 이거 쓰면서 단렌즈를 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3264 이런 거 사셔도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 렌즈를 쓰시고 단렌즈에 투자하시라. 그렇게도 저는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GFX 50S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이 후지필름은 GFX 50S를 35mm 포맷이라 경쟁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경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위상차 AF를 바탕으로 한 막 동적인 촬영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압도적으로 35mm 포맷이 유리해요. 막 스포츠 날아다니고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촬영하는 거는 35mm 포맷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막 날아다니 새 찍고 이러는 거. 근데 사진이란 장르에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 촬영, 뭐 광고 촬영, 뭐 정물, 그 다음에 풍경 이런 거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에는 특히 풍경 촬영 같은 경우에는 얕은 심도보다는 깊은 심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장노출 촬영이라고 하면은 장노출 촬영 때는 센서가 큰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렌즈가 이 센서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에 불리해요. 근데 렌즈가 커지고 센서가 커지니까 이 GFX 시리즈는 막 F32, 뭐 29 이렇게 찍어도 회절에서 35mm 포맷보다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장노출 촬영, 깊은 심도의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니콘의 D850이라든지 뭐 Z7 마크 2라든지 뭐 소니의 알파7 R4라든지 이런 고화소의 카메라로 정적인 풍경 촬영하시는 분들은 엄청 빠져들 카메라가 바로 이 GFX 50S 마크 2인 것 같습니다. 장노출 촬영이 1시간까지 되니까 진짜 뭐 릴리즈 없이 1시간까지 돼요. 그냥 필터만 끼면 돼요. ND 필터만 있으면 1시간까지 장노출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후지필름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장노출 촬영하시는 분들
GFX 50S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가장 큰 매력이 뭐냐? 가격. 그 가격이 얼마냐? 기본 렌즈 킷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이 바디 킷으로 4999. 여러분 알파7 R4랑 뭐 니콘 Z7 제가 그냥 뭐 인터넷 가격은 더 저렴하겠지만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가를 갖고 와봤어요. 이 정가의 시작 자체가 후지필름의 GFX 50S도 좀 있으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디지털 반도체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카메라 가격들이 잘 안 떨어지는데 이 초기 시작가가 이 정도 차이라는 건 예전에는 넘사벽에 여러분 페이지 원 가격 봐봐요. 하셀 가격 봐봐요. 뭐 2배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35mm 폼의 미러리스 카메라랑 비교할 만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GFX 100S라는 카메라에 50S 50R의 센서를 사용을 하면서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으면서 이 100S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온 카메라가 바로 GFX 50S Mark II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50S Mark II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제가 요 외형만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바디폼의 센서의 카메라라는 거고 얘는 지금 110mm 렌즈예요. 110mm 렌즈를 끼우면 확실히 커지죠? 그래서 이 휴대성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라면 3570과의 조합. 단렌즈 중에서도 좀 작은 렌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합으로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